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속내를 드러낸 민주당, 어떻게 보면은 속내라기보다는 그 속내가 깨끗하지 않은 흑심을 드러낸 민주당, 마각을 드러낸 민주당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확실하게 폭망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 15일 날 모 언론에 그 있지 않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나오는 그 김어준의 뭐 가짜 뉴스 공장인가 뉴스 창고인가 몰라도요. 아무튼 거기에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인터뷰를 상당 시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종의 읍소 작전이거든요. 읍소 작전이고 내용이 요약하면은 4월 15일 총선에 민주당이 비례 자유한국당이 출연하면은 민주당이 제1당의 위치를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고민이 많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수 통합에 대해서도 약간 이간질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의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도 결국에는 보수 통합 안 하고 그 개혁 보수 색깔이 워낙 강하고 자유한국당을 약간 흠집을 내요. 자유한국당이 뭐 극우로 가기 때문에 둘이가 합치기가 힘들 것이다. 그 유승민도 단독으로 가고 안철수도 단독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당이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못 내겠지만은 3% 이상의 그 정당 득표율에 얻어서 결국에 비례대표로 유승민도 국회에 들어올 거고 안철수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2022년도에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편하다라는 그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더군요. 결국에 이인영의 그 부분의 얘기를 요약하면 자유한국당은 극우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또 스크라치를 내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그러면서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통합이 유승민 세력이나 또 이 중도 보수통합에 안철수도 그리 못 가게 딱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그 얘기인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관심이 가는 부분은요. 이제 그 사회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인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고 지들 표현해요.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30% 정도는 그 선택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의. 그래서 30% 선택을 받으면은 단순 비례 17석 거기서 한 5, 6석, 그리고 연동형 모자시운 30석 중에서 자유한국당 한 20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합치면은 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25석, 25석 내를 가져버리기 때문에 지그들 민주당이 지역구 253개 지역구 중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20석 정도를 더 많이 얻는 아주 그 압승을 거두더라도,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두더라도 비례에서 25석 정도를 내줘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당 체제로 가는 속에서 제1당 자리가 자유한국당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일종의 읍소 작전이죠.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러면은 진행자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비례 민주당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례민주당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또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대답이 참 심상정 정의당이나 그 부역했던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군소 야당들 들으면은 다 넉장거리 할 겁니다. 나자빠질 거예요. 위성정당, 비례정당 창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인영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을 할 거냐라고 김어준이가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게 개혁에 이치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1+4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혁 정신이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건데 스스로 개혁 정신을 갖다가 입에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절대 비례 전문 정당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뭐지 어째요?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한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한다. 이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제 죽는 소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당이 제1당이 돼가지고 개혁이 실종되고 지난번에 보십시오. 우리가 국회의장을 일당의 지위를 확보해서 국회의장을 문희상이를 앞잡이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도 밀어붙일 수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 밀어붙일 수 있었고 예산안도 갖다가 뚝딱해서 1+4로 불법 협의체 만들어가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당 지휘를 해야 된다면 막 죽는 소리야, 죽는 소리. 이렇게 읍소작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댓글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청와대 청원을 하든지 뭐 지금 민주당이 청원하는데 온갖 이제 여론에 선동전을 하겠죠. 밥 먹고 그것 많은 애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뭐 20, 30만 금방이죠. 지그들끼리 또 그냥 또 그래서 뭐 실검 순위 또 막 조작하면서 민주당 비례민주당 이게 실검 순위 막 올려가지고 청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론을 쫙 몰아갖고 아유 할 수 없이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된다.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된다. 아마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심상정 정의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잔류파,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그리고 박지원의 대한신당 다 민주당에서 똥구멍이 받쳐주고 다 부역했던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있죠? 여기 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3%를 넘는다 해도 3%를 안 넘으면 아예 이 17석은 배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2%, 1% 얻어도 이 캡시온 30석에서요 비례자유한국당하고 비례민주당이 다 먹어갑니다. 심상정 정의당 확실하게 폭망했다. 이건요 지붕 탁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기다가 심상정 폭망한 이유는 또 하나 첨가됩니다. 1월 15일 날 1월 14일 날 또 얘기를 했어요. 민주노총 있죠? 민노총에서 14대 총선에 대거 출마시킨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서 50여 개밖에 출마를 못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당 득표율 뭐 10% 가까이 얻어가지고 지역구 2명 당선되고 비례대표 4석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석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받으면 아니 비례대표 그 4석 나오게끔 찍어준 그 중에 절반은 민주노총 그 대의원들 민주노총 그 노조원들 아니겠습니까? 심상정은요 민주당한테 속고 민노총한테 뺏기고 완전히 심상정 정의당
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타이틀을 심상정 폭망했다. 한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심상정 폭망한 이유는 민주당 흑심 마각을 드러냈다. 비례 민주당 만들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인영이가 1월 15일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밑자락을 쫙 깔았다. 밑박 깔았다. 이제 곧 드루킹 활동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민주노총 이번에 총선에 대거 출마시킨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이 또 하나의 민주노총당이 나와가지고요. 정당 득표율 또 뺏어갈 겁니다. 민주노총의 그 조직력으로 보면은 정당 득표율에 있어서는 이런 정의당, 그 다음에 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슨 안철수당, 유승민당, 그 다음에 뭐 대한신당, 이런 뭐 그 군소야당 한 그 6개, 7개의 군소야당 있지 않습니까? 민중당까지. 이런 군소야당보다 못지 않은 버금가는 그런 정당 득표율이 저는 나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조직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한국노총까지도 민주노총하고 발을 맞춰서 거기다 자기들끼리 그 어떤 그 지분 약속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지분 약속해갖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노총당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당할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심상정 정의는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자, 그 부분이고. 그러면은 진짜로 비례민주당을 만들까요? 근데 비례민주당을 직접 만들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낯이 두꺼워야 돼. 이게 포항제철 한 1m 얼굴은 철판은 깔아야 이게 만들 텐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박사님들이랑 상의를 해보니까 아마 하여튼 묘한 그 꼼수, 계략을 만들어서 심상정도 좀 살려주고, 예? 지금 벌써 1월 15일 안면 몰수하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기 위한 밑밥을 쫙 깔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민주당, 심상정이나 정의당, 군소야당에서 엄청 항의할지도 몰라요. 이인영 민주당 너구 진짜 만들 거야?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이하는 꼼수로요. 이 군소야당하고 이 노총당을 빼고 민주노총 한국노총당 빼고 이 기존의 저번에 그 했던 줄 섰던 그 있지 않습니까? 사쿠라 정당들 여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그 지분을 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비례 정당만을 나눠 먹는 그 비례 전문 정당을 지그들끼리 연합해서 하나 만들지 않을까, 또 이런 꼼수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열몇 해서 정당 득표 이 비례 전문 연합당 무슨 가칭 무슨 하도 개혁을 좋아하니까 저 친구들은 뭐든 개혁 연대당이라든지 무슨 꼼수 혁신 연대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제 지그들 사람들 갖다 몇 명씩 비례대표로 지분 올려주겠죠. 1번부터 한 20명 갖다가 등록시키는데 뭐 한 30명 등록시키는데 지그들이 뭐 지분을 하겠죠. 대신 뭐 민주당이 비례를 갖다가 비례 정당을 갖다가 뭐 한 명도 안 낸다는 조건이 있었고 또 거기도 또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이 뭐 몇 명 차지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몇 명, 그다음에 뭐 평화당, 뭐 바른미래당, 자유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수 혁신연대, 꼼수연대 전문 그 비례당, 꼼수연대 비례당을 만들어서 몇 석이라도 되면은 딱 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면은요 뭡니까? 해산해버리면 되죠. 이쪽 그래 해산해버리면은 비례대표는 해산해버리면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본래 친정당으로 다 복귀하면은 그 의석수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런 꼼수를 또 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추악한 흑심, 그 흑심이 어떤 흑심입니까? 결국에 2중대, 3중대, 4중대 다 속여먹고 그리고 의석수는 또
한국당한테 일당을 내주기는 싫고 일당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협잡 정치, 야바이의 정치, 이런 극치의 협잡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든 이인영 원내대표든 우리 민주당은 절대 21대 총선에서 비례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라고 대국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부역했던 정의당 나머지를 비롯한 군소야당 4개 군소야당 비례민주당 만들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하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바이 협잡 정치 하려면 정말 일장춘몽, 남가지몽, 원내 교섭단체 아니면 2자리 숫자의 의석수를 확보해서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조국을 지지하고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공수처법에 부역하고 금경수사권 조정법에 야합했던 정의당 꼴 좋습니다. 꼴 좋아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도가 아니면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가지몽 좌파 연정에 개꿈 꾸다가 폭삭망한 심상정의 정의당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사쿠라 정당들에게 속임수 사기를 친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대호각성을 촉구하면서 민영상 칼럼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